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임 V 에피소드 52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요, OK금융그룹과 삼성화재 안산 경기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스코어부터 확인하시죠. OK가 첫 세트는 좀 다소 무력하게 내줬지만 2세트부터 반격에 성공해가지고 결국 승점 3점을 획득해가지고 1위 KB를요 승점 1점 차로 턱밑까지 쫓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삼성화재는 여전히 승점 11점에 머무르면서 6위네요. 이번 경기도 한번 몇 가지 포인트 짚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외국인 선수들이 좀 들쭉날쭉하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경기에서도 두 외국인 선수 펠리페, 바르텍 공통적으로 세트별로 아주 널뛰는 모습을 보여줘요. 뭐 기복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심했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냐면요, 두 선수가 2, 3세트에 공통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펠리페는 1세트도 좀 별로였고, 특히 이제 바르텍이 이 편차가 매우 크거든요. 바르텍의 2세트의 공격 효율이 마이너스 18%까지 내려가는 등, 이거는 전혀 외국인 선수 그런 몸값을 못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펠리페도 사실은 못한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두 선수 차이점을 좀 꼽으라면은 바르텍은 기술적인 좀 면이 부족하고요. 지금 본인이 체력 문제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체력 문제 때문에 지금 타점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그냥 냅다 때리다가 아웃되거나 블로킹에 걸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날도 블로킹 걸린 6개, 마지막 뭐 게임 포인트도, 매치 포인트도 블로킹에 걸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범실 5개. 그런데 이제 펠리페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살짝 힘을 빼고 때려가지고 바르텍만큼 그런 어이없는 스파이크는 잘 안 나와요. 아니 뭐 그래도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 경기에서. 근데 바르텍은 좀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타점이 너무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4세트에는 좀 각도를 틀어가지고 그런 공격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좀 그 라인에 살짝 걸치는 게 다 들어가면서 4세트에 아주 제대로 기록 세탁을 했죠. 올 시즌에 전반적으로 외국인 선수들이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뭐 다우디, 뭐 비에나, 알렉스 등 이런 선수들은 이미 V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선수들이 지금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우디는 뭐 공격 효율, 성공률 뭐 그럭저럭 괜찮지만은 서브가 워낙 안 좋죠. 러셀 같은 경우는 뭐 자기 포지션이 아닌 데서 고생이 좀 많고, 또 본 포지션이 라이트로 돌리면은 나아질 여지가 있겠지만은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공격 효율이 지금 30%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엇박자를 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한정 같은 경우는 지금 연패를 거듭할 때는 러셀이 오히려 괜찮았는데, 지금 오히려 연승 중인데 러셀이 또 더 안 좋은 모습도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펠리페 정도면은 올해 외국인 선수 중에 잘하는 축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중에 아마 공격 효율이 2위일 거예요. 1위가 케이타고. 잘하는 축이죠. 워낙 다른 선수들이 죽을 쓰는 바람에. 근데 바르텍 같은 경우는 지금 교체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 때 생명 연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 보니까 제 생각에는 빨리 교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난 경기 때에도 일단은 생명 연장한 것과는 별개로 리스트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이 경기에서 4세트에 정말 제대로 기록 세탁을 했어요. 뭐 72% 점유율에 72.2% 성공률을 찍었으니까. 근데 뭐 2, 3세트 너무 못하고 이렇게 세트를 내줄 때 외국인 선수가 별 힘을 못 썼다는 점에서 저는 바르텍은 교체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펠리페도 4세트에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2, 3세트 때 못했던 거를 4세트에 만회를 하면서 전체 기록만 봐서는 괜찮은데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외국인 선수들이 아쉬움을 보였던 것들이 많이 눈에 띄죠. 이 선수들이 4세트 때 진검승부를 벌였고 이제 거기서 좋은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감독 입장에서는요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왜? 견적이 안 서니까. 선수들이 어느 정도 기복을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펠리페라든가 특히 바르텍, 요즘 모두 잘할 때하고 안 좋을 때 그 편차가 너무 커요.
이제 OK는 그래가지고 조재성이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바르텍은 뭐 백업도 마땅치가 않아요. 김동영도 이제 이날 나오긴 했지만, 이 선수가 대학 무대에서 공격으로는 일단 탑을 찍어본 선수가 맞아요. 하지만 프로 수준의 블로킹을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죠. 어차피 뭐 OK는 뭐 펠리페가 잘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브 때릴 때 보면은 약간 맞춰 넣는 장면도 나오는 거 봐서는 체력 문제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약팀 상대로 승점 3점 건졌으면은 어쨌든 석세스.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도 되고요. 문제는 삼성인데요. 바르텍은 교체해야 됩니다. 바르텍은 지금 삼성 수준에서 이 오픈, 몰빵 이런 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뭐 삼성이 성적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면야 그대로 가도 되겠지만, 자, 두 번째 포인트는 OK의 승리 공식이에요. 강서브, 삼성화재 리시브 흔들고 블로킹.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OK금융그룹 서브 에이스가 6개가 나왔고요. 삼성화재 리시브 성공률이 30%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오픈 공격으로 강제로 몰아서 그거를 받아먹은 OK금융그룹 블로킹이 14개가 나왔습니다. 무려 14개면 몇 개입니까? 거의 세트당 뭐 3.5개 정도 나오네요. 대단한 거예요. 자, 이게 여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도 그랬고, 강서브로 리시브 흔들고 그걸 바로 바르텍이 오픈 공격한 거를 블로킹으로 잡아내고. 리시브 안 좋은 거는 사실은 뭐 삼성이 계속 안 좋았는데 그나마 1세트를 건진 건 또 건졌거든요. 근데 이때는 1세트까지만 해도 신장호하고 바르텍이 체력적으로 아주 뭐 쌩쌩할 때 무지막지하게 터지고, 1세트는 OK 리시브가 더 터졌습니다. 리시브 효율이 마이너스까지 터졌어요. 뭐 이 정도니까 뭐 볼 것도 없었죠. 그래서 1세트를 삼성화재가 따낼 수 있었지만은 2세트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졌죠. 두 팀 다 사실 리시브가 안 좋기는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OK는 어느 정도 코트 중앙에 띄워놓을 줄 아는 팀이고, 그거를 이민규가 어떻게든 빠르게 양쪽 퀵오픈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전체 공격 비중에서 오픈 공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35%가 채 안 됩니다. 리시브는 이날도 OK가 더 안 좋았어요. 성공률이 20%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러나 삼성은 리시브가 흔들리는 거는 뭐 마찬가지지만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해요. 일단 이승원이 뻔한 오픈으로밖에 올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픈 비중이 43%까지 치솟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리시브가 좀 나은데도 불구하고 오픈 공격으로 가는 비중이 크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일단 상대 블로커들이 막기가 쉬워지는 거고요. OK 리시브 성공률이 17.4%네요. 이런데도 어떻게든 이거를 갖다가 퀵오픈으로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팀과 그렇지 못한 팀 차이죠. 두 팀 다 리시브 잘하는 레프트가 없기로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오히려 OK가 더 심하죠. 황경민이라도 있는 삼성과 송명근, 심경섭, 최용석이 있는 OK는 뭐 어쩔 수가 없고, 더 오히려 리시브만 가지고 보면은 삼성이 좀 나아요. 근데 뭐 양쪽 팀 다 뭐 이 경기만 봐도 그렇고 완전 대환장 파티 중이죠. 삼성은 지금 부상에서 이제 돌아오고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이 될 김인혁, 이 선수도 그렇게 리시브가 좋은 선수가 아닌데 이 선수가 어느 시점부터 가동될 수 있는가, 이제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범실 관리예요. 지난 OK 경기 때 그 OK와 한전 그 리뷰 때 OK 범실이 갑자기 늘어났고, 그게 그대로 경기력과 점수에 반영이 되어서 한전한테 승점 3점을 갖다 바치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쩌면 체력 문제일 수도 있고 좀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이틀 쉬고 난 후에 바로 낮 경기라 또 범실 파티가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4세트 동안 21개, 뭐 3세트만 9개 제외하면은 굉장히 그래도 큰 문제 없이 관리가 됐어요. 근데 이게 범실이라는 게 끌려가는 상황에서 나오면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3세트가 범실이 좀 9개로 많이 나오긴 했지만 3세트에 초반에 삼성화재가 좀 못했잖아요. OK가 초반에 12대 6 여기까지 뭐 확 점수를 벌리면서 흐름이 너무 좋으니까 범실이 좀 나와도 뭐 커버가 되죠, 이 정도면은. 뭐 그리고 세트 중반쯤에 뭐 15대 7까지인가 벌어졌는데, 이쯤 되면 이제 범실 개수와는 무관하게 삼성화재가 먼저 전의를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실이 그래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흐름을 완전히 가져온 상태에서 뭐 좀 긴장 풀리면서 했던 게 그런 범실이어서 그나마 좋았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4세트에서도 범실 관리가 되게 잘 됐어요. 서브 범실만 딱 5개인가 했고요. 이거는 뭐 강서브로 상대 리시브부터 털고 봐야 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삼성화재는 서브 범실만 6개에다가 공격 범실 2개, 막 네터치 아마 이승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나오면서 흐름을 스스로 끊어 먹은 게 크고요. 조금 그건 이제 약팀의 한계예요. 잘 될 때, 흐름이 안 좋을 때 뭐 결정적인 상태마다, 그런 포인트마다 범실이 나와서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 이거는 이거를 딛고 일어서고 이기는 경험을 많이 해야만, 그래야만 좀 뭔가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짧게 네 번째 포인트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구자혁. 이 선수가 새롭게 삼성화재에서 현대캐피탈에서 삼성화재에 합류했잖아요. 현대캐피탈은 허수봉과 하명진을 등록하기 위해 엔트리 2자리를 비우는 과정에 구자혁 선수를 방출한 거고요. 이 구자혁 본인이 직접 삼성에 연락을 해가지고 입단한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뭐 이걸 두고 이제 뭐 고이진 감독은 하늘에서 뭐 복덩이가 떠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저는 구자혁을 지금 디그 찬스에 기용하는 고이진 감독의 이 선수단 운영, 이게 좀 맞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선수가 지난 시즌 현대캐피탈에서 리시브는 여호연, 디그는 구자혁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디그 센스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난 시즌에서도 디그가 거의 리베로 중에는 뭐 단연꼴찌고요. 그리고 이 디그 개수가 자체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은, 이 구자혁 선수가 다른 리베로 같았으면 깔끔하게 세터 위로 올려줄 그런 디그도 이 선수는 되게 어렵게 받아서 거칠게 올려줘요.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현대캐피탈이 1라운드에서 박경민을 뽑았다, 뭐 이런 얘기 제가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디그 센스가 부족하다는 게 좀 뭔가 순발력, 동체 시력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4세트만 봐도 그대로 다 드러나요. 물론 4세트 내내 디그가 하나도 없었던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제가 뭐 다 세어봤는데 구자혁 근처로 가는 공이 한 4개쯤 되거든요. 근데 손도 못 댑니다. 아예 트라이 자체도 못해요. 저는 이 선수가 뭐 올 시즌에 들어와서 현대캐피탈에서 거의 경기를 뛰지 못했고, 그 다음에 2라운드 중반에 지금 삼성화재로 들어와가지고 뛰어가지고 아직 뭐 적응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과 별개로 저는 구자혁을 계속 더 많이 기용한 건 패착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저는 대한항공에서 방출된 그 이지훈 선수를 컨택해보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삼성화재도 이지석을 방출했잖아요, 최근에. 이지석 이 선수가 이지훈 동생이에요. 대한항공 그 출신 이지훈 동생이라서, 아니, 동생 방출하고 형을 영입하는 것도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거든요. 어쩔 수가 없었던 부분이지만은 이제 리베로 문제에서는 계속 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자, 구자혁은 좀 더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비타민 V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